시청자 여러분,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한 이래 8년여의 세월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노란색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추모 열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과 맞물려서 봉하마을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모임이고 그런 열기는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그리고 그 자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단순한 그 지지자들의 어떤 영역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지성, 그리고 역사적인 판단에 대한 냉철한 이성,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특히 저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지식인 사회, 특히 언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분명한 사건, 액시던트,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보다는 많은 언론이 어떤 그 미화 내지는 환상,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평가, 이런 데로 많이 치우치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혹시 있지 않는 것이냐, 저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겁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실상과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보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죽었으며 왜 자살을 했으며, 그리고 그의 5년 집권에 대한 평가, 공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의 가운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노무현 신드롬, 노란색의 노무현 열기, 미화 신드롬이 짙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여러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 정치권, 지식인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제로 있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게 됐는가, 이것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를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우리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개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공세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좌파는 이 말을 상당히 흔히 사용을 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자금을 받고 징역 2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많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총리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한국의 사법부, 유죄 판결을 내린 한국의 사법부나 검찰이
한명수 전 총리를 피해자 내지는 정치적인 순교자로 만든 부당한 존재들입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같은 진영의 논리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심정을 표했었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에서 억울한 순교자요, 부당한 피해자요, 그리고 어떤 정의롭지 못한 권력과 압력에 희생당해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뛰어내렸는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박연차 사건으로 인해서 노 전 대통령이 받은 충격과 마음의 행로를 정확하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자, 그것의 모든 사태의 발단은 그 전해에 2008년 가을에 시작된 박연차 회장의 금전 스캔들, 정관계에 대한 막대한 로비 스캔들에 관한 수사로부터 모든 게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2008년 11월 달에 박연차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구속되고,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예를 들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차관 또는 비서관 또는 친인척,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입니다.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자살한 다음에 약 8일 후에 6월 1일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부산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실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갖습니다. 그래서 투신 자살하기 직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인터뷰인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저와 같이 보시면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박영차 회장의 돈을 처음 한 게 언제인가? 박영차 회장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박영차 회장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준 겁니다. 자, 올해 3월께다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 회장 구속 뒤 봉화마을에 여러 차례 내려와 말씀을 드리려다 차마 말을 못하고 되돌아가길 반복했다고 한다. 자, 정상문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서부터의 측근이었죠. 자, 박 회장 구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해인 2008년 11월입니다. 박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다음에 검찰의 수사에서 박 회장이 여러 가지를 이제 털어놓거나 검찰의 추궁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그 얘기입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문 전 비서관이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 받은 사실을 노 대통령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노 대통령에게 밝혀야 되는데 계속 박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그 전에 11월 달 이후에 봉화마을에 여러 차례 내려가서 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도저히 말을 못하고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한 게 언제이냐? 올해 2, 3월께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도저히 말을 못하고 한 서너 개월 동안 도저히 말을 못하고 돌아가다가 드디어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노 대통령이 자살하기 2, 3개월 전인 2009년 2, 3월께에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100만 달러 이야기를 처음 듣고 노 전 대통령이 혼절했다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정 비서관이 봉화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을 먼저 뵈었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 왜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먼저 나가서 먼저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정 비서관이 권 여사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전달했냐면 드디어 검찰 수사에서 박연차 회장이 여사님한테 100만 달러를 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라는 거를 전달한 거죠. 권양숙 여사에게. 먼저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아하게 생각해 뭘 하는지 두 분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자, 두 사람 있는 방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권 여사가 넋이 나가서 울고 있고 정 비서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제야 정 비서관이 돈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정 비서관 표현에 의하면 탈진 상태에서 거의 말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자, 정 비서관이 권양숙 여사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 권양숙 여사가 완전히 넋이 나가서 펑펑 울었고, 자, 이상해서 대통령이 그 방에 들어오니까 정 비서관이 대통령에게도 사실을 얘기했고, 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탈진 상태에서 거의 말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쇼크에 빠진 것이죠. 멘탈 붕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저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여사가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준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 부인이 박연차라고 하는 기업인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어떤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것을 자기의 대통령 통치의 일종의 모토로 생각을 해왔는데,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자기가 모르는 새에 자기의 부인이, 아내가 100만 달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죠.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겁니다. 탈진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졸도만 하지 않았지 거의 제가 상상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완전히 말을 잃고 어떤 이 순간적인 쇼크, 충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노 대통령은 부인 권 여사가 박 회장한테 100만 달러 받은 사실을 몰랐고,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 깨끗한 진보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과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이었죠.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자기 절망, 자기 충격, 자기 부정,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 순간부터 2월이나 3월께에 저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5월 23일 투신 자살할 때까지 한 2, 3개월 동안 노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왜 올렸느냐 물어보니까, 자, 우선 첫 사과글을 올릴 때는 당시에 권 여사나 정상문 비서관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노 전 대통령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 정 비서관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자기는 비록 몰랐지만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권양순 여사가 100만 달러를 받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 대목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몰랐던 것이지만 내 아내가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남편인 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률이 작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대목입니다. 당시만 해도 노 전 대통령은 정 비서관이 받았다는 3억 원과 100만 달러의 성격을 제대로 몰랐다. 하지만 이후에 돈의 성격이라든지 점점 사실관계를 아시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인 책임을 통절하게 느끼게 됐다. 그 돈이 그냥 빚 갚는 데 쓰인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 그런데도 홈페이지에는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 세 개가 노무현 대통령의 심리적 행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자, 첫째는 비록 나는 몰랐지만 내 아내의 그런 범죄 행위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대단히 국민에게 얼굴을 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인 내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 돈을 받은 목적도 빚 갚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아들, 딸의 어떤 그 미국에 집 사는데 와이프가 쓴 것을 알고 충격이 대단히 컸다. 빚을 갚는 데 쓴 거라면 그래도 국민이 다소 이해해 줄 부분이 있지만 미국에 집을 사는데 쓴 것은 국민들이 참으로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자기가 판단할 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두 번째, 이 사건 성격, 권양순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 사건의 성격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규정했는가가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의 부인, 영부인이 잘못을 했고 그 돈을 받은 목적도 빚 갚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집 사는 데 썼다라는 것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불법 행위인데 그리고 대통령 부부로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노무현 지지 세력들은 홈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음모라고 몰아치면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한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잘못 파악을 하고 일종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이 양심적이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심리적인 몸부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언급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더라도 자,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기 전에 2~3개월 동안 이런 어떤 심리적 행보를 겪었습니다. 마음의 행로를 따라가면서 엄청난 고통과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버텨낸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자살을 하면서 자, 그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자살자들이 그러하듯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 대단히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을 느낀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 자, 그것은 뭡니까? 완전한 절대적인 자기 붕괴, 절대적인 자아 붕괴, 절대적인 자기 절망, 자아 충돌,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공황이요, 절대적인 우울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 이런 자아 충돌, 자아 붕괴, 이런 상황에서 책도 읽을 수가 없고 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4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렇게 정경유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던 대통령이 부인이 돈을 받고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100% 사실이고 검찰의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주장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 부인을 했으니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노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저런 증언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노 대통령이 죽기 전에 보여준 저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언젠가는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확인할 것이고, 사실이 만약에 아니라면 진실을 밝힐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의 저의 입장은 그 부분은 판단을 유보한다. 어쨌거나 노 대통령은 측근인 문재인 실장한테 밝힌 것을 보면 나는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박연차 회장이 어떤 회의와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고, 검찰이 그런 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나를 불러들여서 수사를 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거는 대단한 어떤 모멸감이요, 검찰의 정치적인 압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진 자살은 70%는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심리적 행로, 엄청난 충격과 부인에 대한 실망, 자기 붕괴, 이런 것들이 70%고, 그것이 70%가 노 전 대통령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갔고, 나머지 30%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끝까지 주장을 했던, 나는 박연차 회장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만을 믿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 부당함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거의 절망적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초월하고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죽음마저도 자연의 한 조각이라고 유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피고 뛰어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부엉이 바위에 2번이나 올라가 봤습니다. 왜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이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가장 가혹한 비판자 중에 한 사람이 저지만, 저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가 냉철하고 이성적이거나 차갑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면.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노 대통령은 가슴은 따뜻했지만 머리마저 따뜻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국정의 혼란과, 그래서 결국 많은 실패와 많은 실망과, 그래서 결국은 531만 표로 대패하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이것이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슴은 대단히 따뜻한 사람,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대로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죽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고향 마을의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폈을 때 심정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한번 제가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부엉이 바위 위에 저는 2번이나 올라갔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사건을 놓고 저는 이것을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리고 이 사안의 정확한 진실을 모르는 많은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미화하거나 어떤 환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노란색에 가려서 제대로 사태의 진상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왜 자살을 했느냐?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나중에도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아들과 조카 사이에 500만 달러 문제, 그리고 딸의 또 40만 달러, 이런 측근과 측근 비서관 또는 이런 여러 그룹의 권력 그룹에 자신의 권력 그룹이 받은 엄청난 이런 불법 자금들, 이런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졌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져서 70%는 30%는 본인이 부당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검찰 수사였고 70%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줄기에 해당되는 70% 노무현 대통령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구냐? 부인이요, 아들이요, 조카 사위고 정상문 비서관이요, 측근이요, 또는 또는 민정수석 또는 비서관 또는 차관 또는 자신의 형 노건평 씨, 자신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슴이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따뜻한 가슴만큼이나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국가 통치 방법을 잘 생각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전 단계가 가장 시초가 노무현의 자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자살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치 정치적인 박해자요, 순교자인 것처럼 추도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자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국민들, 노무현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상과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리워하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